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보건당국이 의약품 성분이 바뀐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의 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 생명과학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식약처는 코오롱이 허가 당시 허위 자료를 제출했고 성분이 바뀐 경위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WHO가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데 대한 대응을 놓고 관련 부처 사이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게임 산업을 관장하는 문화체육관광부는 복지부가 주도하는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대책 마련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이공계 졸업생을 통해 대학이 보유한 우수 기술을 민간 기업에 이전하는 제도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제도로 지금까지 대학이 보유한 기술 530여 건이 기업에 이전돼 65억 원이 넘는 기술료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8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의약품 성분이 바뀐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에 대해 보건당국이 허가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에 대한 허가를 오늘자로 취소하고 제조사인 코오롱 생명과학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지난달 초부터 코오롱 생명과학이 이해기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와 이유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뒤 자체 시험 검사와 현장 조사, 미국 현지 실사 등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코오롱 생명과학은 허가 당시 허위 자료를 제출했고 허가 전에 추가로 확인된 주요 사실 역시 숨겼으며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와 이유에 대해서도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습니다. WHO가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기로 결정하자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가 이 문제를 놓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게임 산업을 관장하는 문체부가 복지부가 주도하는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혀 논의 과정부터 차질이 예상됩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WHO가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결정한 건 지난 25일. 보건복지부는 바로 다음 날 국내 도입과 적용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관련 부처와 업계, 의료계, 시민단체, 법조계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6월부터 합의점 도출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협의체에 포함된 관련 부처, 문화체육관광부가 참여하지 않겠다고 공식 입장을 낸 겁니다. 문체부는 과학적인 근거 없이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기준을 국내 도입하는 데 반대하며 국내 적용을 위해서는 충분한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WHO에 이번 결정에 대한 이의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문체부는 국내 게임 산업의 위축을 우려해 WHO에 처음 논의가 시작될 때부터 반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박양우 장관도 인사청문회와 게임 관계자와의 만남을 통해 같은 입장을 전한 바 있습니다. 게임에 물론 부작용도 있지만 게임 산업의 긍정적인 면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게임을 질병으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찬성을 하지 않습니다. 현재 국내 게임 산업 규모는 14조 원대로 세계 4위 수준입니다. 그러나 게임 중독 질병 분류로 매출 손실은 2023년부터 3년 동안 최대 1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복지부는 문체부의 협의체 참여를 다시 촉구할 계획입니다. 게임 중독의 질병 분류 결정을 놓고 핑퐁식으로 연달아 나온 부처 간 이견. 그러나 당장 정부 부처끼리도 사안을 보는 시각이나 의견 차이가 확연히 나는 만큼 여론 수렴 과정은 물론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연구실에서 아무리 좋은 기술이 개발돼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겠죠. 그래서 대학이 보유한 우수 기술을 기업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공계 졸업생을 이른바 기술 전도사로 활용하는 제도가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이혜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학에서 화학을 전공하고 석사 과정을 마친 최주섭 씨. 오늘은 새로운 방향제를 개발하는 중소업체 대표와의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깨끗한 실내 공기를 유지하면서 향을 낼 수 있는지, 어떤 물질을 써야 하는지 기술 자문을 해주는 겁니다. 대학이 가진 기술이나 노하우를 민간 기업에 이전하는데 이공계 졸업생을 징검다리로 활용하자는 청년 TLO 사업입니다. 실제로 기업과 연계해서
어떤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이런 일들이 현실적으로 그런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찾다 보니까 직무, 실무 그런 것들을 많이 좀 경험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에 투자하기 힘든 중소업체로선 전문가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됩니다. 세대를 뛰어넘는 젊은 연구자와의 소통은 색다른 자극이 되기도 합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제 틀에 있는 게 아니라 좀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다양한 아이디어도 많이 나오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기에 있는 아이디어 저희가 차용을 해서 그걸 마케팅에 쓰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많이 좋은 것 같습니다. 기술 이전에 참여한 청년들도 현장 감각을 익히면서 창업이나 취업으로 이어지는 기회를 얻기도 합니다. 대학의 유망 기술을 분석하고 그다음에 이러한 유망 기술을 이용해서 과연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 이런 걸 많은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대학이 보유한 기술 528건이 기업에 이전됐고 이를 통해 65억 원이 넘는 기술료가 발생하는 등 성과도 나타났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우수 기술이 기업에 이전되어서 일자리와 그리고 사회적으로 부가가치를 새롭게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술 이전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은 모두 66곳. 지난해에 이어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 4,000명은 학교에서 열매 맺은 기술의 가치를 더하기 위해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제54회 발명의 날 기념식이 어제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습니다. 기념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박원주 특허청장 등이 참석했으며 발명 유공자 79명에게 산업훈장, 산업표장, 대통령 표창 등이 수여됐습니다. 1등급 훈장인 청조근정 훈장은 금속 가공 설계 과정에서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을 발명한 임용택 카이스트 교수가 받았고 올해의 발명왕에는 김동원 LG전자 연구위원이 선정됐습니다. 이번 기념식에는 발명으로 보는 대한민국 100년이라는 주제로 시대별 대표 발명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특별 전시관도 운영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발명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박원주 특허청장과 구자열 한국발명진흥회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기술의 변혁기인데 다가올 미래의 100년에도 우리 발명가들이 대한민국의 기술 선진성을 세계로 끌고 나가자. 그래서 계속 우리가 성장할 수 있게 하자라는 것을 발명가들과 그리고 넓게는 우리 국민들께 기대하는 겁니다. 변하는 세상의 트렌드를 예상하고 불확실성을 지속 가능한 확실성으로 만들 수 있도록 발명을 통해 대한민국의 백면지 대계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장이 영양분을 흡수하는 동시에 위험한 미생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원리가 밝혀졌습니다. 미 록펠러대 연구팀은 장내 부위에 따라 세포 구성이 달라 장의 구간별 면역 반응이 다른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영양분이 많이 흡수되는 장의 첫 구간은 면역 반응이 약했고 병원체를 공격적으로 제거하는 장의 마지막 구간은 면역 반응이 강했습니다. 연구팀은 일부 먹는 백신의 장의 첫 구간에서 작용해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기도 했는데 이번 연구를 활용하면 백신이 효과를 나타내는 장내 적절한 구간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세계 강물이 항생제에 심각하게 오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국 요크대 연구팀은 72개국 711개 지점의 강물을 검사한 결과 65%인 111개 지점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농도의 항생제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방글라데시의 한 강에선 항생제 메트로니다졸이 안전기준의 300배 이상 검출됐습니다. 또 유럽 템스강과 그 지류 등 유럽강의 8%도 안전기준을 초과했습니다. 연구팀은 항생제에도 죽지 않는 박테리아들이 계속 생겨나는 주요 원인이 이 같은 강물 오염 때문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은 날씨를 되찾으며 다시 예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이동성 고기압 영향으로 전국이 점차 맑겠고 낮 기온도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대구 25도, 전주 24도 등 어제보다 5도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이 점차 올라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지만 지난주와 같은 심한 폭염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강풍주의보와 풍랑주의보로 남부 해안 지역에 강한 바람이 불면서 어제 하루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선박에 뒤집혀 2명이 실종됐고 공사장 안전 가림막이 도로를 덮쳐 관광버스가 파손됐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건물을 둘러싸고 있던 구조물이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부산 중구의 한 신축 공사장 안전 가림막이 붕괴한 건 낮 12시 반쯤. 강한 바람에 무너진 가림막이 도로를 덮치면서 관광버스 일부가 파손되는 피해가 났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많은 비와 함께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부산 지역에서 피해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신호등이 뽑혀나갈 듯이 바람에 흔들리고 간판이 건물에 간신히 붙어있다는 신고등이 접수돼 소방대원들이 안전조치에 나섰습니다. 항만에 쌓여있던 빈 컨테이너들이 바람에 무너졌습니다. 강풍 피해를 우려해 부산신항의 컨테이너 하역과 이동이 전면 중단되면서 물류 처리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선박 전복 사고가 났습니다. 낮 12시 반쯤 부산 두도에서 2.2km 떨어진 해상에서 청소선이 전복됐습니다. 선원 1명은 근처에 있던 다른 배에 구조됐지만 선장과 기관장 등 2명이 실종돼 해경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의 순간 최대 풍속은 초속 23.2m로 태풍과 견줄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저기압 영향으로 남에서 남서풍이 강하게 불었는데요. 지형적인 영향으로 특히 부산과 남해안은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으니 시설물 등 각종 안전사고에 남해안과 울산 등 남부지방 곳곳에서도 많은 비와 함께 강한 바람이 불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YTN 차상은입니다.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한빛 1호기 수동정지로 원자력에 대한 신뢰가 추락했다며 뼈를 깎는 마음으로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사장은 경주 본사에서 경영진과 원전 본부장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내 긴급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지역 주민과 국민에게 실망을 드리고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한수원 모든 직원이 이번 사건을 엄중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수원은 현재 사내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운영 현장 점검단을 5개 원전본부에 파견해 원전 운영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단의 진단과 토론 결과 등을 토대로 개선 방안을 수립하고 지역 주민 의견을 반영해 최종 대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앞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빛 1호기의 원자로 수동 정지 사건을 특별 점검하던 중 출력이 급증한 원자로를 바로 정지하지 않는 등 법 위반의 정황이 포착됐다며 가동 정지를 명령했습니다. 대기수질 등 오염물질 측정 대행업체들이 측정 수치를 조작해 적발된 사례가 지난 5년간 3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4년에서 2018년 전국 측정 대행업체가 고의로 측정 결과를 조작한 사례는 3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환경부가 지난달 발표한 전남 여수 산업단지 사례는 제외한 수치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적발 건수는 30건 중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분야별로는 대기가 22건으로 가장 많고 수질이 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즉 SFTS라고 들어보셨나요? 진드기에 물려서 감염되는 급성 열성 바이러스 질환인데요. 사망률이 높아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요즘 같은 계절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2012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생한 신종 질환인데 지난 6년간 총 866명이 감염돼 20%인 174명이 사망했습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내 몸 보고서 시간에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김우주 교수와 함께 이 병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